안녕하십니까. 고난과 역경을 딛고 우뚝 일어선 세계적인 명사 54분 중에 오늘 14번째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감성에너지개발원 원장 여순모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스티븐 호킹에서부터 시작해서 11번째, 12번째, 13번째 볼프강 쇼이블레까지, 오늘은 14번째 어느 장의 작가 헤르만 헤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느 장의 작가 헤르만 헤세, 이분은요 1877년 독일의 남부 브르텐베르크의 소도시 칼브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우리는 헤르만 헤세 하게 되면 이미 많은 소개를 책 속에서 또 수업 시간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이 섣불리 소개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제가 네이버 지식백과 그리고 두산백과 두산 두피디아 이런 등등에서 올렸던 자료를 참고로 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헤르만 헤세는 독일계 스위스의 소설가이자 시인이죠. 또 단편집, 시집, 우화집, 여행기, 평론, 수상, 서한집 등 다수 많은 간행물을 써내신 분입니다. 자, 주요 작품으로서는 수레바퀴 밑에서 1906년도네요. 1919년에 데미안,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웬만하신 분들은 데미안 하게 되면 헤르만 헤세 이렇게 알 정도입니다. 자, 1922년에는 시타르타 등이 있습니다. 1946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는데 바로 유희라고 하는 이 작품으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남독일 브르텐베르크의 칼프에서 출생하였죠. 그 당시에 러시아령 에스틀란트 태생인 아버지 요하네스, 그 아버지는 신교의 목사이고 또 모계도 어머니에게도 역시 유서 있는 신학자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외조부님이 나오는데요. 외조부님 같은 경우에 헤르만 쿤데레트, 아주 우수한 신학자로서 인도에서 단연간 포교에 종사하고 그 인격과 인도학과 수천 권의 장서, 바로 이것이 헤르만 헤세에게 그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어머니 마리는 인도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교육을 받고 인도로 돌아가 그곳에서 영국인 선교사와 결혼을 하였으나 그와 사별을 한 후에 칼프에서 요하네스와 재혼을 하여 그를 낳았다.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는 요하네스와 재혼한, 즉 어머니가 요하네스네죠. 거기서 낳았다, 이런. 자, 그리고 4세부터 9살까지 한때 스위스 바젤에서 지낸 것 외에는 대부분 이 칼프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았다는 것. 그 후년에 이 거리를, 칼프의 이 거리를 겔바스아우라는 이름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1890년 라틴어 학교에 입학을 하고 이듬해 어려운 그 주 시험이 어려웠는가 봐요. 그 주 시험에 돌파하여 마울브론의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나 천성적인 자연아, 여기서 천성적인 자연아라고 할 때 자연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면은 아주 그냥 초자연적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조금 캐션을 한번 달아 놓고, 자, 개성에서 눈을 뜨면서, 개성면에서 자기 개성을 살리는데 눈을 뜨면서 미래의 시인을 꿈꾼 헤세는 신학교의 속박된 기숙사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그곳을 탈출했다. 탈주. 도망갔다 이 말이죠. 한때는 자살을 기도하기까지 했다. 이 정도 같으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쇠약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앞서서 제가 어느 장애 작가라고 해서 타이틀을 했는데, 제가 명사 54인 그 소개해 보니까 어느 장애라고 했는데, 제가 이 글에서는 어느 장애에 대한 정도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로이 로제가 회복된 후에 다시 고등학교에 들어갔으나 1년도 못 되어 퇴학하고 서점의 견습 점원이 되었다. 저는 이 부분을 어느 장애에 관련돼서 좀 뭔가 있지 않았겠나 하는 제 추측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기록이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못 봤어요. 여러분 혹시 찾게 되면 좋은 글을 올려주세요. 자, 그 후 한동안 아버지의 일을 돕다가 병든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갈프에서 시계 공장에서 3년간 시계 톱니바퀴를 닦으면서 문학 수업을 시작했다. 뭔가 아까 시인의 꿈 그리고 문학적 방면의 수업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자, 1895년 가을에 티빙겐의 서점에서 다시 견습점을. 자, 서점에서 일하는 데는 좀 뭔가 이유가 있었지 않겠나. 시인이 되고 싶다, 문학의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좀 개성을 찾아서 이러다 보니까 책을 가장 많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서점에서 일하는 것이 그 나름대로 자기의 계획된 게 아닌가 생각돼요. 그래서 견습 점원이 되는 한편 그 여가에 남는 시간에 낭만주의 문학에 심취가 되고 그 첫 시집으로 바로 낭만적인 노래라고 하는 이 시를 내게 되죠. 시집을. 자, 그리고 산문집으로서는 여기에 정말 철학적인 의미가 있네요. 자정 이후의 1시간. 12시간 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1시간은 뭘 하느냐. 그 1시간, 이 틈새 전략을 했네요. 그래서 1899년에 출판하여서 이 R.M. 릴케에게 인정을 받았다. 아주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인정을 받았다고 해요. 산문집, 그 시집을 내고 산문집을 내고 헤세는 이로써 시인으로서 입신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 이름을 유명하게 하고 그를 확고한 문학적 지위를 얻게 해준 것은 최초의 장편 소설 페트 카멘친트. 자, 발음이 잘 안되네요. 1904년에 이 작품을, 즉 장편 소설을 냈다고 해요. 이때부터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고 유명세를 타게 됐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당시 히틀러로 상징되는 문화의 침체. 자, 어떤 정치적 사조에 의해서 또 핍박에 의해서 문화가 좀 침체된다는 그런 거예요. 정신의 품위 상실. 야망과 원시 시대의 작가 헤세는 정신적인 봉사와 문학적인 삶을 추구하는 유토피아적인 세계를 바로 유리할 유이라고 하는 이 속에다가 줄기를 세웠다. 그 시대에는 대단한 용기고 아주 분석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 밖에도 앞서서 소개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단편집, 시집, 우화집, 여행기, 평론,
수필집, 서한집 등 많은 간행물들을 출간을 했다라고 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1877년에 태어나서 1962년에 8월에 세상을 떠났네요. 그때까지 자기 실현을 위한 한시도 쉬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다. 뇌출혈로 사망한 후에 아본디오 묘지에 안치가 되었다라고 해서 헤르만 헤세의 일대기를 이렇게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대단하시오. 자, 어록이라고 그럴까? 메시지? 다른 그 네이버에서 다른 분이 올렸던 그 그림, 책, 표지와 같은, 속지와 같은 그런 데서 제가 스캔을 떠가온 겁니다. 너무 좋은 말이네요. 인내는 어렵다. 참기 어렵죠. 인내는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고행인 동시에 배울 가치가 있는 말이다. 아주 좋은 말이죠. 참자. 자기가 어떤 일을 목표를 세우고 그걸 해나갈 때 한번 견뎌보자. 이겨내자. 인내는 바로 이런 배울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는데 여기에 나태한 사람,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은 금지된 것에 하지 말라 이런 것에 그냥 쉽게 그렇게 순응하고 만다.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죠. 나태한 사람은 금지된 것에 하지 말라는 것에 그냥 그렇게 순응하고 만다. 자기도 모르게 그걸 행하고 만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펼쳐지다가 제가 조금 성급했네요. 우리는 내면의 깊이, 내면 아주 마음속 깊이, 내면 깊이 파고들 수 있어야 해. 어떻게? 마치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서 뭔가를 파고들듯이. 즉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파고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한 어록만 더 같이 볼까요?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한 투쟁을 한다. 알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겉면을 보면 구멍이 전혀 없잖아요. 거기서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간에 비유하게 되면 알은 세계다. 세계. 알은 세계인데 태어나고자 하는 자는 그 세계를 어떻게 깨트려야 한다. 우리가 결정이란 떠나야 한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변화의 중심에 서서 세상을 리더하고 함께 가려고 하면은 그 세계를 굳혀진 습관의 세계를 깨트리고 변화와 혁신의 세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성장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헤르만 헤세 그리고 가르침 잘 이어받겠습니다. 깊이 새기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헤르만 헤세의 일대기를 더듬어본 파워라인 앵크 여순모였습니다.